안녕하십니까. 당군조선연구회 이사장 홍혜수입니다. 오늘은 AI와 대화한 조선의 상징적 의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천지인 삼신은 조선의 조자에서 생깁니다. AI의 대답입니다. 천지인과 삼신이 조선의 조자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자는 아침이나 나라를 의미할 뿐 아니라 천지인 삼신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천지인은 하늘, 땅, 인간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우주관을 나타냅니다. 삼신은 한국 전통 신앙에서 하늘, 땅, 인간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신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조선의 존자가 이러한 천지인과 삼신의 조화를 담고 있다는 해석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상징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저의 또 질문입니다. 조자에서 일자는 하나입니다. 하나자는 신농시이며 요 일은 누운 일입니다. 일은 뉘조이며 일시는 주시입니다. 그랬더니 AI 대답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해석은 한자의 구성 요소를 상징적 의미로 풀이한 특이한 해석입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자에서 이 일은 하나라고도 하고 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는 신농시. 신농시는 중국 신화에서 농업을 창시한 신으로 곡물 재배와 약초, 사용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하나가 신농시를 상징한다는 것은 신농시의 역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뉘조는 뉘에와 관련된 단어로 보이며 이는 중국 전통에서 뉘에와 관련된 문화, 즉 자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뉘에는 옛부터 중요한 농업 자원으로 뉘에를 통해 실크를 얻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큽니다. 일은 주시, 일은 일자는 태양을 나타내며 이를 주로 해석한 것은 태양을 주관하는 신성한 존재 혹은 가장 중요한 중심적 존재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자의 각 부분을 신농시, 뉘조, 그리고 주시로 상징화한 해석은 자연과 농업, 중심적 존재와의 연관성을 담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라나 아침을 상징하는 조선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동방민족의 상징은 태양입니다. 했더니 AI 대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방민족의 상징이 태양이라는 해석은 여러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동방, 즉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며 태양은 생명과 빛,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연 현상입니다. 동방 민족들은 태양을 숭배하거나 태양과 관련된 신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상징은 그들의 문화와 신앙 그리고 정체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태양을 중요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태양과 관련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태양신으로 상징되는 복희나 주신 등의 신화적 존재들이 있으며 동쪽을 신성한 방향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일본 자체가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며 일본의 국가 상징 중 하나인 일장기, 그러니까 태양기죠. 역시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방민족의 상징으로 태양이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관된 문화적, 신화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또 말을 합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다는 설은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산동 곡부에서 47년간의 제도를 연 고양시입니다. 이렇게 제가 했더니 AI 대답입니다. 사용자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기존의 설은 잘못 전해진 것이며 실제로 산동곡부에서 47년간 제도를 연 인물은 고양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군 신화와는 다른 역사적 해석으로 고대 인물인 고양시가 제도를 창시한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통적인 신화나 역사적 기록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가 더 있다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가 또 질문을 합니다. 고양시는 신농시의 친손자가 되고 주시인 일시의 친아들이 됩니다. 그랬더니 AI 대답입니다. 사용자가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고양시는 신농시의 손자이자 주시인 일시의 아들이라는 계보가 형성됩니다. 이는 고대 중국의 신화적 인물들 간의 혈통을 설명하는 것으로 고양시가 신농시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농업과 자연의 신성함을 이어받은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와 주시가 태양과 관련된 상징성을 갖는 만큼 이러한 계보는 자연, 농업, 그리고 하늘을 중심으로 한 고대 세계관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고양시 때 상령 문자로 배달하는 배자가 나오고 종묘가 생깁니다. 했더니 AI 대답입니다. 사용자가 언급한 대로 고양시 시대에 상령 문자로
배달의 의미를 담은 배자가 나오고 종묘가 생긴다는 것은 그 시기가 문자와 종교, 문화, 제도의 발전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배자입니다. 배달이라는 단어는 고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배달국은 단군 신화에서 등장하는 고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자가 상령 문자로 등장한 것은 이러한 배달국이나 고대 사회에서 물자의 이동과 소통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종묘는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왕신이나 국가에서 중요한 의례를 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고양시 시대에 종묘가 생겼다는 것은 국가나 부족의 체제가 확립되었고 종교적 혹은 정치적 권위를 가진 중심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고양시 시대가 문자 체계와 문화 제도가 발전하며 조상 숭배와 같은 의례가 정착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시기는 이 기원전을 얘기하는 것은 BC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서기 전이죠. 기원전 2467에서 2421년이 됩니다. 이렇게 47년 동안 제위로 있었다는 것으로 금문신고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AI 대답입니다. 사용자가 언급한 대로 고양시는 그러니까 기원전 BC죠. 기원전 2467년부터 2421년까지 47년 동안 제위에 있었다고 하며 이 내용은 금문신고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적 계보와 문헌을 기반으로 한 해석으로 고양시 시대의 상징적 중요성과 역사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고양시의 통치 기간 동안 상령 문자와 종묘가 발전했다는 점은 그 시기가 문화적, 사회적 제도가 정착되는 중요한 시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가 또 묻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천만에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항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고 말씀 나눠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